예,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인사드릴 때 다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리가 좀 아픈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예전에 총괄 코디네이터들의 모임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각 지역에 계신 총괄 코디네이터 분들께서 총괄 코디네이터의 피와 땀으로 도시가 변화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여러분들께 강조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 사업지가 좀 특수한 사례가 있어서요. 전체 동영상이 한 16분 정도 됩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천역과 역사를 함께 해온 소박하지만 정겨운 동네, 평범한 마을이지만 바로 샛들마을 사업 프로젝트의 주인공, 2011년 영서 10통이라는 지명을 얻게 됐는데요. 사람이 떠나고 없는 낡고 허름한 빈집 대신 바로 샛들마을 사업 프로젝트가 시작점이 된 건데요. 행복한 동네로 재탄생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탄으로 대신했던 집안의 온기는 LPG 가스로, 기차를 테마로 한 시설물을, 이제 남은 건 주민들이 힘을 모아 먹거리를 개발하고 판매 사업을 추진하며 누구나 머물고 싶고 누구에게나 평안의 뜰이 되어줄 영서 10통 남당마을의 도전과 변화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사업지에서 벌어졌습니다. 우선 사업지의 특수성과 관련된 이야기 좀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한 50초 정도가 샛들마을 사업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샛들마을 사업이 진행됐던 곳이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됐던 부분이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지입니다. 샛들마을 사업을 추진할 때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지가 사업 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철도 관사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이유로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이 부지가 이관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목적 사업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약 한 7년간 이 제목이 약간 좀 잘려서 보이지 않는데요. 지역 주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7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라고 타이틀을 잡았던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다 아시다시피 올해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 가장 높은 중앙 공무의 선정률을 나타냈습니다. 아마 여기 관계자들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어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광역 내에서의 좋은 그 현장의 공유 사례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샛들마을 사업부터 제가 총괄 코디네이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7년 정도가 흘러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현장의 중간 조직, 현장 지원센터나 코디네이터 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험을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천동에 교훈이라고 써놨었는데요. 상황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역시 나타났었지만 사업지가 굉장히 부지가 잘려나가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부지가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사업기간 동안 당초에 목표했던 사업들이 삭제되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중간 조직들은 가장 그 지역의 지자체의 성향, 또 주민들의 성향, 관련되어 있는 인근, 중앙부처라든가 연계된 기관들의 동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지자체와 주민조직 그리고 중간 조직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셋들마을 사업을 하던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사업 변경에 대한 그 관련 행정 절차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역시 굉장히 쉽지 않게 저희 사업이 변경됐던 것들을 주무관청을 설득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철도관사 부지는 굉장히 그 오래된 시설입니다. 1975년에 만들어져서 사업 당시에는 아까 동영상을 잠깐 보셨으면 기억나시겠지만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많고 또 야생동물들이 들어와서 고양이라든가 개들이 들어와 있고 아주 지역에서 정말 저것만 없애줬으면 한다라고 하는 저것만 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 부지의 소유자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레일이었고요. 코레일로부터 이 사업 부지를 얻어내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들은 사업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담부서나 중앙부처는 인사이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끝까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남아있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5년 동안 코레일과의 협의, 설득을 통해서 이 관사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관사부지에는 오래된 그 구옥, 폐허가 된 주택 20동이 있었고요. 한 동에 두세 대씩, 그러니까 40개 가구가 거주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다 비어있는 상태였고요. 이 부지의 코레일은 60세대의 사원주택을 신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도 그 코레일의 대표가 바뀌시고 또 장관도 바뀌시고 노조가 바뀌고 하면서 제대로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중간 조직은 끝없는 설득과 노력을 통해서 이 부지를 저희 뉴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사용 승낙을 얻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두 번째 지역 주민의 염원 사업은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는 이 철도 관사 부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부분에 새로운 어떤 이 지역의 동력을 좀 발굴을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중간 조직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년 하반기쯤 완성되는 모습은 이 철도관사 부지에 코레일의 사원주택이 40세대가 신축이 되고요. 그리고 충북개발공사에서 19세대의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공급을 하게 돼 있고 그 남은 부지에는 주민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하고 게스트하우스 6개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 변동, 주민들 간의 갈등, 행정, 중앙조직 간의 그런 조정 역할이 필요했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그 일을 꾸준하게
참을성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400여 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앞에 셋들마을 사업을 할 때는 14개 건물을 철거해서 5개 동을 신축을 했고요. 이번에 뉴딜 사업에서는 23개 동을 철거하고 신축이 돼서 59세대가 새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중간지원 조직이나 총괄 코디네이터 또 코디네이터 조직이 꾸준하게 이 지역의 정체성을 바라보고 꾸준하게 주민 또 행정조직, 전담부서 그리고 인허가 기관까지 중앙부처까지 설득해서 이루어내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았을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역을 위한 로비스처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교훈으로 3번째 말씀드린 것은 사업 참여자들을 다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는 쪽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 게스트하우스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했을 때 저희 지원 조직이나 아니면 또 전담부서 또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걸 해낼 수 있을까? 주민들을 가지고. 그 얘기는 조금 뒤에 한 번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번째가 이제 센터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또 누구를 설득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텐데, 재생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문가들께서 탑다운 방식, 또 뭐 미들아웃 방식,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바텀업 방식을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한 7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지역마다는 물론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 중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또 사업이 저희는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가운데 제일 그 규모가 낮죠. 그리고 거기에 선정된 지역들은 그 도시 내에서도 굉장히 여건이 열악하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령화되어 있으시고 그 경제활동을 쉽게 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주도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들아웃, 즉 행정이 많은 부분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지금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미리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놓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담당 전담 조직들은 열심히 할 일들을 하시고 이 중간 지원 조직이나 전문가들은 그 전담 조직들이 주민들과 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주민들을 많이 설득해야 하는 일들을 했어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재생이 아마 초기 단계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점점 주민들의 역량이 좀 더해지고 도시재생에 관한 우리 그 대한민국 내에 전체적인 그 국민들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면 그런 문제들은 점점 더 주민들에 대한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관련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체에서는 아마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지금 사회적까지는 아직 못 되고 현재 일반 협동조합으로 12월 중순 내지 하순경이면 조합이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업지 내에 있는 이 철도공원 또 게스트하우스 여기 지어지는 임대주택들에 대한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전국에 있는 약 200여 개 대학, 4년제 대학 기준 한 대학에 10,000명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서 연간 학생 창업을 시키는 평균이 8명입니다. 4년제 대학 교육을 받고 젊은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창업을 해도 1년에 10,000명 중에 8명밖에 창업이 되지 않고 그 창업 또한 오래가지 않습니다. 유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고령자분들이 많은데 이 사회정제 조직을 좀 꾸려라라고 하는 것들이 현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재생사업 중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그런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주민 역량과 관련해서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를 사업을 변경해서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치고 만든 이유는 주민들의 구성 때문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소에 굉장히 오래 근무하셔서 전기 설비에 능통하셨던 분이 계셨고 숙박시설에 대한 운영 경험이 있으셨던 주민들이 계셔서 그럼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아이템을 끌고 가야만 가장 지속 가능하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에 마침 관광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뭔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니즈들을 찾아내서 매칭해서 나온 것이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중간 지원 조직이 지역의 주민 또 지역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안 또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내서 사업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역량은 오늘 여러 현장들이 발표를 했지만 현장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만약에 이제 해외 사례입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뭔가 글을 못 읽는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 역량은 문맹 퇴치를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현장들에서는 주민 역량에 대한 설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 실정에 맞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지가 일단 선진지가 돼야 되고 그 선진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선택과 집중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셋들마을 사업지는 전국의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현장 견학을 오는 선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셋들마을 사업 공청회에 가서 한 500여 분을 모시고 제가 이 우수 사례를 발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여러 경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 한 400여 분이 사는 이 남당마을 전체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디에 내놔도 하나하나 지적받기 어려운 굉장히 우수한 국가의 방침이 실현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아마 주어진 시간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현장 지원 조직, 또 코디네이터 조직들은 현장에 대한 사항들을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이 현장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꼭 변화가 필요하다면 전담 조직이나 아니면 주무부서, 지원 조직 또 이런 데들을 언제든지 설득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끝으로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이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 같은 것들은 실제로 여기 이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물리적인, 정서적인 또 지속적인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주거 만족도 향상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사업 성과를 이루어내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사업 전에 57.8점이던 것이 끝나고 나서 약 93.6점까지 만족도가 올라갔고요.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영천동 사업은 초기에 조사해놓은 값은 있습니다만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이 주민 주거 만족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기회가 됐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